그 웨스 스터디스의 조민석 건축가가 쓴 심사평인데 제가 저거를 타이핑하느라 애먹었던 기억이 나요. 이제 이분이 실제로 워낙 이제 생각도 빠르시고 말씀도 빠르신데 저런 이제 수기로 쓴 메모도 정말 빠르게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막 사이사이에 글자를 끼워 넣기도 하고 정말 이제 저처럼 이제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 알아보기 힘든 필기체도 있고 이제 저런 것들이 단순히 앞에서 말했던 어떤 투명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되게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의 지적 생산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게 되게 이례적으로 소모되고 반복적으로 이제 낭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공모전이 시작하는 단계부터 입상작, 심사평, 심사위원, 건축가 이 데이터들이 뭐 여러 곳에 이제 기록으로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이것들을 수집하고 DB로 연결시켜서 한 번에 이제 제공하는 그 연결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코어러의 정평진 공동대표님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건축을 전공하고 건축 전문지 잡지 기자 생활을 하다가 퇴직 후에 그 이제 공동대표 이용현 님이랑 같이 이 스코어러 서비스 기획해서 지금 한 3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코어러라는 사이트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어떤 방식의 미래를 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두 번째 영상이 되겠고요. 1편에서는 이 사이트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텀블벅을 통해서 코멘터리, 건축, 설계 연기, 입상장, 심사위원 인터뷰라고 하는 스코어러 사이트 안에서 2023년도 2분기하고 3분기 등록된 500개 중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7개의 당선작과 입상작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코멘터리까지 모은 책을 갖다가 펀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이틀 차고 2주도 채 남지 않았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단 요 이름이 왜 스코어러인가요? 네. 그 야구 경기 과정을 기록하는 그 기록원이라는 그 직업군에서 이름을 따온 건데 네. 이제 그게 단순한 사실 기록이기도 하지만 그 기록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그 미래의 그 선수들이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또 기록을 개선해 나갈지 뭐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야구는 잘 모르지만 그런 게 저희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이 서비스랑 좀 닮아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 설계 경기를 통해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건물이 아마 이 건물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덴마크의 요르노쫄이라는 건축가를 통해서 이제 이 지어진 건물인데 심사위원분들이 그 건축 분야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 공공건축의 설계 공모라는 독특한 제도에 대한 그걸 이제 경험해 보신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공감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했던 거고요. 어떤 심사위원에 의해서 젊은 건축가의 작업이 선정이 돼서 그게 되게 이제 뭐 그 우여곡절의 과정이 있었지만 그건 생략하고 현재 가장 되게 기념비적인 건물로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뭐 이런 이 제도에 대한 설명이고 그에 반해서 지금 이제 한국의 설계 공모 환경 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페이지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조리나 이제 로비들이 있고 뭐 이게 그 제도의 어떤 취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방향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제 현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차지하고 있는 어떤 시장의 규모나 투여되는 예산의 규모가 결국 작지 않다는 거죠. 저 15조 원이 전체 그 국가 운영 예산의 거의 한 4%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0조 중에 15조 원 정도를 건물을 짓고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이제 설계비는 또 그거의 4%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적은 금액일 수도 있어요. 작은 규모의 설계비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저 15조 원에 해당하는 건물의 모습과 기능과 운영 효율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저게 사실은 결국 공공 서비스거든요. 공공 건축이라는 게 저 15조 원 이상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저 설계 공모, 설계자 선정, 설계 안 선정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이제 설득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오래전부터 1960년대, 70년대 설계 공모부터 이야기 되오던 문제들이에요. 되게 옛날 맞습니다. 옛날 잡지들에서 가져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설계 공모가 투명하지 않다, 뭔가 불공정하다, 뭐 이런 시비들이 지금까지 지속돼 왔고, 긍정적으로 보자면 나아진 점도 있지만 이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분명히 있고, 이런 와중에 설계 공모의 시행 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그만큼 이제 좀 해결해야 되는 우리의 과제다라는 걸 이제 설득하기 위한 근거로 이제 들어간 페이지입니다. 다른 분야도 이런 게 항상 제기되는 문제인가요? 네. 근데 유독 이쪽에서 시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련된 돈과 네.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네, 그게 뭐 지금 그냥 단순하게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말씀하신 부분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다루고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규모가 크고, 아니면 조금 더 네거티브하게 보면은 실제로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공모전들은 이런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가 맞물려 있는 건데, 달려있는 어떤 그 돈이 크니까 그만큼 부조리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뭐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거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스코어 서비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제도적 노력들이 이어져 왔어요. 이게 이제 저희의 어떤 그 선생님 세대들이 열심히 노력하신 뭐 결과이기도 한 거죠. 이 자료들이 지금 공개가 됐기 때문에 저 제도적 변화를 기반으로 스코어라는 서비스가 이제 탄생할 수 있었다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전 결과나 그냥 점수만 어떻게 공개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쵸. 평가서도 네. 실명으로 공개된다 되겠네요? 네. 근데 이제 여전히 익명으로 공개되거나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사실 더 큰 기대를 했거든요. 저게 저렇게 투명해지면 앞에서 말했던 그런 부조리의 사례들이 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심사평도 훨씬 조금 더 이렇게 면밀하게 쓰여지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저것만으로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뭐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고, 아직은 어떻게 보면 한 5년 이상 지났지만 과도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서 이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공개된 자료고, 우측에서 보는 저 수기로 쓰인 이제 그 웨스 스터디스의 조민석 건축가가 쓴 진짜요? 심사평인데, 제가 저거를 타이핑하느라 애먹었던 기억이 나요. 이제 이분이 실제로 워낙 이제 생각도 빠르시고 말씀도 빠르신데 저런 이제 수기로 쓴 메모도 신기하다. 정말 빠르게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막 사이사이에 글자를 끼워 넣기도 하고, 정말 이제 저처럼 이제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 알아보기 힘든 필기체도 있고, 이제 저런 것들이 단순히 앞에서 말했던 어떤 투명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되게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의 지적 생산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제출된 작품뿐만 아니라 저명한 그 건축가나 심사위원들이 와서 되게 오랫동안 심사를 해요. 오랫동안 자료를 검토하고, 저들의 어떤 리뷰나 이런 것들이 분명 어떤 자산인데, 지적 자산인데, 저게 되게 이례적으로 소모되고 반복적으로 이제 낭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공모전이 시작하는 단계부터 입상작, 심사평, 심사위원, 건축가, 이 데이터들이 뭐 여러 곳에 이제 기록으로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이것들을 수집하고 DB로 연결시켜서 한 번에 이제 제공하는, 그 연결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서비스 메인 페이지고요. 지금은 조금 리뉴얼이 되면서 달라졌는데, 공모전 찾기, 발주처, 심사위원 이렇게 기능들이 있고, 이 시점까지 수집된 이제 그 데이터를 수량화해서 보여주는 내용이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관공서에 이제 관리자급으로서 타이핑해서 등록하는 게 아니고 스코어 측에서 직접 다 찾아가지고 하나씩 맞습니다. 올리시는 거죠. 네, 많이 올라오는 주요 2개, 3개 정도 서비스는 크롤링을 해서 이제 기본적인 정보들을 가져오고, 그 이후에는 이제 수기로 입력되는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고, 이제 일부 발주 기관에서 직접 이제 업로드를 해달라고 요청이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1년에 1000여 개 정도라면 하루에 많으면 4-5개씩 올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일주일에 한 20개에서 30개 정도가 이제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공모전 개요만 올리는 게 아니고 아까 있는 것처럼 심사위원들 링크 다 해주고. 네네. 이게 그래도 그 저희가 연결된 DB를 구축해 놨기 때문에 비교적 그 과정이 간소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업로드되는 서류에 있는 정보량은 사실 훨씬 더 많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 그 DB에 연결되어 있는 정보들 일부를 추출해서 반복적으로 업로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그렇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크지 않은데, 오히려 저희가 이 서비스를 처음에 오픈할 때, 그때는 과거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4년치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때가 이제 뭐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이 좀 소요가 됐습니다. 그 와. 백데이터가 있어야지 새로 올라오는 데이터들과 연결되면서 이제 이게 기능이 되는 거라서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공모전 찾기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런 리스트가 나오고 어떤 팩터들을 기준으로 건축가들이 원하는 공모전, 그러니까 자기가 응모를 하고자 하는 공모전을 최대한 빠르게 탐색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각 공모전 카드로 이제 접속을 하면 이제 이렇게 공모에 대한 기본 정보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 저 심사위원 우측에 작은 숫자 배지가 있어요. 이제 과거 이 심사위원이 공모전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저 심사위원 카드를 누르면 이제 이 심사위원이 과거에 어떤 공모전에 이제 위촉이 됐었는지, 그리고 그 공모에서 어떤 작품이 당선 입상됐었는지, 그리고 공모전 각 카드 세부 입상 내역에 보면은 이분이 작성한 심사평하고 그 심사 작품의 이미지, 이걸 이제 대조해서 볼 수 있게. 아까 보여드렸던 조민석 그 선생님의 그 수기 작성된 심사평이랑 비교해 보시면 알 것 같은데, 지금은 이 기능이 약간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들어가는 저희 리소스에 비해서 이용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이어가지고 지금 이제 축소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저 부분이 그 소개해드렸던 그 코멘터리라는 책으로 이제 떨어져 나와서 지금 컨텐츠화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한 1년 전쯤에 이제 측정된 기준인데, 지금 기준으로 한 1.5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입자 수는 한 1만 명 정도가 이제 됐고, 네, MAU가 1.5만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 근데 꾸준히 상승하는 그래프네요. 22년 3월부터 한 반년 정도는 거의 변화가 없죠. 고정 마케팅 비용 같은 걸 확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업로드하면서 그래도 접속자가 0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뭐 몇십 명, 몇백 명이라도 계속 이제 방문하는 유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무슨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갑자기 커졌을까요? 그러니까 한 2번 정도의 그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있었는데, 저희가 그 어플리케이션도 이제 그 만들어서 출시가 되어 있어요. 그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졌을 때 한번 좀 점프가 있었고, 그리고 보여드렸던 그 서비스 화면에서 작년 말에 한번 이제 리뉴얼을 했거든요. 그 서비스 소개 영상에 보여드린 페이지처럼 그때 그 리뉴얼 하면서도 한번 좀 점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른 서비스들이랑 좀 비교를 한 건데요. 이제 저희가 이걸 IR 자료라다 보니까 좀 이제 강조를 해서 표현을 한 건데, 이제 다른 서비스들에 비해서 자료의 어떤 양적 범위도 좀 더 이제 확보하려고 하고, 자료의 그 깊이, 뎁스도 좀 더 이제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세움터나 프로젝트서울 같은 서비스들이랑 비교했을 때, 다른 뭐 제주나 부산시 같은 데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보다 이제 양적으로도 더 많고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들도 더 많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무료로 이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수익화 모델을 만들어내는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는 단계고, 지금 이 당시에 고민했던 거는 이 당선 업체를 대상으로 어떤 자재업체나 협력업체들이 다양한 이제 영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채널을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 이용자 중에 그런 건축 설계 응모자뿐만 아니라 저쪽 분야의 그 이용자들도 상당 부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걸 고민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확장을 고민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어떤 시장을 조사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건축 설계 분야보다는 훨씬 더 이제 그 시장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확장을 해 나간다고 하면은 저쪽에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4%의 그 설계업과 그 15종 규모의 건설업체, 그 사이에 그 연결 지점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 초기에 고민했던 서비스는 아닌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확장을 추후에 조금씩 고민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저희가 기존에 뭐 배너 광고라던가 이제 초기 단계로서 연결 그 비즈니스 모델 확장을 시도했었던 그런 업체들을 지금 기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필터 기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그 세분화하고 좀 강화하면서 이용자들을 좀 더 늘리고, 그거랑 동시에 주변 그 관련 협력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 모델이나 영업 모델, 영업 서비스 같은 것들 향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려는 이제 야심찬 계획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입니다. 이제 저희 팀원 소개인데,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왼쪽에 있는 정평진이고, 이제 저희 그 공동 창업자, 공동 대표 이용현님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무료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주로 정부 지원 사업들,
이제 선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네, 운영을 해왔다고. 네. 이용현 이분이 네. 진짜 서울 개발자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요? 네네. 진짜 서울 저 많이 이용하는데. 그러세요. 그 장수 지도 기반의 네, 장수셔서. 네. 개발자가 건축가였어요? 네, 건축 전공하고. 대단한데. 네. 그거 되게 잘 만들었어요, 사이트. 저 스코어라도 그렇고 제가 약간 팔불출 같지만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진짜 대단한데? 훌륭한 사실 여기서 이러고 있을 친구가 아닌데 어쩌다 같이 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학교 동기고 제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잡지 기자 일하고 프리랜서 일하는 중에 이 친구도 이제 그때 퇴직 후에 이제 개인 사업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이제 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좀 이 친구가 경험이 있으니까 자문을 좀 구하려고 이제 한번 만났었고 근데 이제 뭐 다행히 어떤 시기적으로 좀 맞아서 이게 이제 그 처음에 보여드렸던 시드니의 그 오페라 하우스 설계자 요르노존이 어떤 시상식에서 한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건물을 원하면 그 건축가한테 메달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뭐 줘야 된다. 다른 뭔가 필요하다. 저는 약간 시니컬한 의미로 해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게 뭘지는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스코어라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는데 결국에는 좋은 공공건축물이 만들어지길 원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뭐 당연히 좋은 설계자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뭐 제도도 필요할 거고 하겠지만 이제 그것들이 채워지지 못한 빈틈을 저희가 뭔가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이제 넣은 마지막 슬라이드였던 것 같습니다. 스코어라에 대한 소개 1편에서도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사이트 소개를 보고 싶으시면은 1편 넘어가서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편은 여기서 이제 IR 자료 소개는 마치도록 하고 또 이어서 3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편에서는 스코어 플러스에 대한 소개 PPT가 하나 있을 예정이니까요. 계속 이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건축 전문 온라인 교육 플랫폼 페이서는 라이노나 스케치업, 그래스호퍼, V-ray, 포토샵 등 굉장히 다양한 건축 소프트웨어들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교육 플랫폼입니다. 여기는 또한 강의를 다 들은 이후에 마라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30%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또 있기 때문에 한 번 이용하신 분들이 계속 또 이용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모델링 자료 또한 제공을 하고 있고 이 모델링 자료들은 페이서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가끔 무료 이벤트를 하기도 하니 여기는 꼭 구독을 부탁드립니다.